사색, 사유의 완성은 읽기, 듣기가 아니에요. 뭔 말이래니? 라고 하실 분들, 뇌를 정지시킨 채 읽어도 개나 소나 이해할 수 있는 싸구려 인문학 책에 길들여진 분들일 겁니다. 써보라고요. 그런 책들은 죄다. 일단 민주주의는 무조건 옳고 인권을 왜 존중해야 하냐고 묻는 자식은 그냥 인간 말종이다. 이런 식의 캐캐묵은 독단주의적인 견해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틀을 벗어나는 사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유발 하라리의 책 호모데우스를 가지고 인문학 책을 읽으며 사색하는 법이 뭔지, 사유하는 법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책을 읽을 때 인문학적으로 사색을 하려면, 이 사유라는 걸 하려면 기본 전제가 뭘까요? 우선은 그 책이 사색을 할 만한 가치를 지닌 책이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그 책은 평범하다거나 일반적인 수준의 담론을 훨씬 뛰어넘는 책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수험서에서 배우지 못한 담론, 아니면 교과서나 수험서에서 배운 적은 있지만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파고들지 못했던 영역의 담론,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이어야 사유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모데우스의 한 대목 역시 이러한 종류의 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인문학적으로 사색, 사유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작가의 정신세계가 싸구려가 아닌 책을 고르기. 자, 그러면 책 속의 일부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시작해봅시다. 앞장에서 우리는 자유주의 철학의 근간을 흔드는 과학의 최신 발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그 발견들의 실질적 함의를 검토할 차례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시장과 민주적 선거를 지지하는 이유는 모든 개인이 저마다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세기에 전개될 세 가지 실질적 상황이 이 믿음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첫째, 인간은 경제적, 군사적 쓸모를 잃을 것이고 따라서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은 그들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시스템은 인간에게서 집단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발견할 테지만 개인으로서의 가치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시스템은 일부 특별한 개인들에게서 가치를 발견할 테지만 그런 개인들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초인간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엘리트 집단일 것이다. 자, 이게 오늘 다룰 콘텐츠입니다. 생각보다 짧죠?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목입니다. 책 호모데우스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자 이 책의 논지를 제일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내용들이 독자로서 가장 깊게 사색, 사유해야 할 지점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걸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 이걸 본 독자들은 반응에 따라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뭔 말이래니? 라고 하실 분들. 이분들은 그동안 전혀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거나 많이 읽었다 해도 사색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던 책들, 소위 뇌를 정지시킨 채 읽어도 개나 소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싸구려 인문학 책에 오랜 시간 길들여진 분들일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뭔 말을 하는 건지는 알겠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견해를 첨언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 그래도 이런 분들은 그나마 인문학적인 사유를 할 만한 기초 체력은 갖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은 이제 자신이 읽은 내용에 대해 비판 아니면 비평, 평론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유형. 뭔 말을 하는 건지도 알겠고 이 말에 대해 내 나름대로 논리적인 시시비비를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인문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독학이 가능하신 분들이죠. 적어도 일반인 수준에서 책을 고르고 책을 음미할 때 궁극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특정 분야의 아주 전문가 수준의 연구서만 아니라면 웬만한 책은 거침없이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책을 읽기로 마음먹었다면 가급적 이러한 경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우리 언어의 정원 채널의 구독자나 멤버십 회원들에게 제가 제공해드리고 싶은 능력도 바로 이러한 레벨의 인문학 능력이고요. 자, 그럼 호모데우스의 책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화면 속에 이 책 구절,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색할 만한 인문학 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첫 번째는 애당초 담론 자체가 뻔하고 시시한 게 아니라 초월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아니면 담론 자체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평범한 문제이지만 그걸 다루는 시각이나 관점의 깊이가 남다른 경우, 전 오늘 소개해드린 호모데우스의 내용이 명백히 첫 번째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절은 아주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자, 소수자의 한 표 한 표까지도 소중히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그 자체로 선인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은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건가?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글쎄, 왠지 그럴 것 같지가 않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확실히 도래한다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도발적인 문제제기는 절대 중고등 교과서라든가 수험서 아니면 고시용, 취업 준비용 책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왜일까요? 그런 책들은 죄다. 일단 민주주의는 무조건 옳고 인권을 왜 존중해야 하냐고 묻는 자식은 그냥 인간 말종이다. 그런 놈들과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 이런 식의 캐캐묵은 독단주의적인 견해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틀을 벗어나는 사고를 해야 합니다. 교과서라는 틀, 수험서라는 틀, 고시용, 취준용 책이라는 틀, 이 틀을 벗어나야만 비로소 진짜 인문학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사고의 틀을 깨트려주는 책, 그런 책이 진짜 백이 인문학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리액션이 중요한 거죠. 저번 시간에 인용했던 톨스토이의 말 기억나십니까?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색을 통해 얻어진 것만이 참된 지식이다. 그렇다면 오늘 예로 든 책, 이 호모데우스의 핵심 논지를 여러분들만의 참된 지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이게 약간은 동어반복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책 호모데우스의 최종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유를 해보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가 미래의 AI 시대에는 지속되기가 힘들지도 모른다는 유발 하라리의 주장에 대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성을 발휘해서 합당하다 싶은 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해당 주제의 스탠스에 대하여 독자인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스탠스를 정립, 세워보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인문학적으로 사색을 하고 사유를 한다는 것, 그래서 나만의 인문학적 참 지식을 얻는다는 건 바로 그러한 적극적, 능동적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써보라고요. 쓰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이랑 스피치를 하거나 토론이라도 해보라고. 사색, 사유의 완성은 읽기, 듣기가 아니에요. 말을 하거나 쓰는 행위, 이러한 표현 행위가 사색과 사유의 완성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색 능력과 사유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스피치나 토론보다는 글쓰기, 라이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론 자신의 주장과 스탠스이기도 하지만 그걸 뒷받침해주는 자신만의 논거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논거, 즉 논리적인 근거죠. 설령 작가의 주장에 동의한다든가 아니면 작가의 스탠스와 비슷하다고 해도 논거는 나만의 것으로 재구성하고 재조직하는 게 중요해요. 책에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자기 논거로서 재활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태도죠.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이 작가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전에 다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이러면서 다른 책이나 다른 이론 혹은 다른 명제 아니면 보편 타당한 어떤 경험적인 사례들을 활용해서 이 작가의 주장과 스탠스에 동조한다면 왜 동조하는지 그 논거를 본인만의 방식으로 재배치, 재배열해보는 겁니다. 만약 작가의 주장, 스탠스와 반대 입장을 취하려는 독자라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결국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인문학적 사색을 하는 진짜 독서법이란 첫째, 사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볼 것, 허섭 쓰레기 책이 아니라. 둘째는 저자가 말하는 그 수준 높은 가치를 읽고 이해할 줄 아는 지적 능력을 갖출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자의 주장에 대해 나만의 주장, 스탠스를 정립할 것. 그리고 나만의 주장, 스탠스를 뒷받침하는
논거도 재구성할 것.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뭐다? 말하거나 토론하기 또는 글을 쓰는 식으로 표현하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